저희가 엑스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30년 엑스포 참 어제 밤에 밤잠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이게 원래 12시 반에 발표가 된다고 하다가 네.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네. 파리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는 우리 이제 부산 유치가 불발이 됐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유치가 2030 2030년 엑스포 개최가 확정이 됐는데요. 119대 29. 뭐 이탈리아 로마가 17표 가져가긴 했지만 사우디가 119표고 우리가 29표, 29표밖에 얻지 못한 이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참담하죠. 참담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쌓아 올린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참담함을 맛봤습니다. 물론 이 유치에 뭐 반드시 뭐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안 되면은 또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시도해서 3번인가 하여튼 3수끝 때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3수끝 했지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올림픽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네. 3수 만에 치렀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번 유치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국가 브랜드 가치가 허물어지는 참담함을 맛보았다는 것은 이거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너무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이런 행사가 맞는가 네. 싶을 정도로 문제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네. 정부의 전략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제 뭐 바로 그 하루 전날인가는 해볼 만하다.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해볼 만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그래 부산에서는 항상 해가 뜬다.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에 대해서 그런 조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이번에 173차 그 총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 5월인가 6월인가에 172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72차 총회 때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때 피트를 했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피트를 하니까 마치 이제 다 됐다는 듯한 그런 어떤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실사단이 네.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부산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맞아요. 예, 덕담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실사단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걸로 대차까지 빠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사단이 일종의 이제 얼마든지 덕담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대차까지 빠져 있었다. 네.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매 시기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며 또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지 이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그리고 그 세웠던 전략에 대해서 네. 매 시기마다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시점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성찰도 부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전략적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네. 얼마나 열망을 했습니까? 만약에 2030 부산 올림픽이 부산 엑스포가 우리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어떤 부산의 어떤 성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2030년대에는 이제 21세기의 중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성원과 부산 시민들의 정말로 뜨거운 지지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성원의 기대에 맞는 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국민 여러분 또 부산 시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네. 전부제 부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1차 때 3분의 2 득표, 사우디의 득표를 저지해가지고 2차에서 네. 승부를 보겠다 네. 이런 전략까지 세웠는데 네. 이게 좀 빗나간 셈이 됐고 또 사실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122개 나라가 자기들 네. 지지한다. 네. 근데 근데 119표가 나왔으니까 네. 거의 뭐 맞췄고 어떻게 보면은 182개 나라 중에 122개라고 했으니까 165개 나라 중에 네. 119표면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한 겁니다. 예. 지지를 했다. 네. 뭐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전략이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2위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에 가서 이거를 역전을 시키겠다는 전략이 과연 맞았는가 이런 점들도 뭐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우디가 많은 그 득표를 하고 많은 그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우디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역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없이 그냥 1단계에서 2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2단계 최종 결선에 가가지고는 사우디를 지지했던 표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탈리아 이탈리아 지지를 표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어떤 너무나 주관적이고 산수 수준도 못 되는 그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엑스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세계인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뭐 그건 과거에 19세기부터 엑스포가 런던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파리 엑스포라든가 모든 엑스포가 다 그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인류는 세계는 미래로 한 걸음씩 더 나갔던 것입니다. 네. 그 사우디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우디는 이미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총리 겸 이제 왕세자인데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구상을 가지고 사우디의 국가 발전 모델들을 과거의 석유 우존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탈석유 21세기 지향적인 그런 어떤 모델로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은 네옴시티를 건설한다 한다면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미래의 도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대체 에너지에 기반한 그런 어떤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네. 새로운 도시를 지금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를 놓고 볼 때 사우디는 정말로 인류가 이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 네.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설명한 거를 떠나서요. 이 엑스포 유치 전략이라는 거는 그 부산 엑스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는 기교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과연 어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로 다가가고 있다는 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사우디의 빈살만 총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과연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을 설명하면 올드 패션입니다. 과거 회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탓을 계속 합니다만은 네. 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화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어떤 2050 국가 비전을 수립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완전히 또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세계인들을 엑스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세계인들 대한민국은 뭐 이렇게 뒤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국가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모든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 가치를 결합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네.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사우디 리야드 뭐 PT나 이런 걸 네. 봤을 때 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겠느냐. 네. 또 사우디의 전략도 그렇고 네. 이 182개 회원국들이 봤을 때는 미래지향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가 더 낫다 이런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PT를 봐도 네. 우리 PT에서는 강남 스타일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10여 년 전 노래인데 참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연예인들 모습만 쭉 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게 문화적인 컨텐츠를 강조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미래적으로 뭔가 타 차별화되는 사우디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나 계획이나 그리고 청사진을 좀 보여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게 부족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적인 역량이 네. 우리가 한류를 통해 가지고 세계인들을 열광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 PT에서 우리 뭐 유명한 어떤 그 스타들을 PT에 참여시켰던 것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싸구려 PT였습니다. 촌티나는 싸구려 PT.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한류를 통해서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우리의 매력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네. 그 매력을 다시 이 부산 엑스포하고 결합시키는 창조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PT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세계인들은 한류에 대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데 그냥 뭐 강남 스타일을 그 오래된 노래 그리고 부산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PT를 함으로써 세계인들은 이미 한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한류가 그러면은 한류의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 본질적인 것들이 부산 엑스포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네. 어떻게 부산 엑스포가 개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세계인들을 서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한류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인류에 기여를 할 것인가. 네. 그게 부산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세계인한테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류도 한 걸음 더 이제 우리가 어떤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네. 새로운 차원의 이제 한류,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어떻게 뭐 우리가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한류로서 발전하면서 네. 그야말로 이제 한류라는 거는 K컬처라는 거는 이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게 세계인들이 호흡하고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부산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문화가 세계인들이 다 같이 만드는 새로운 어떤 세계의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2030년대가 되면은 인류는 이렇게 진보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류의 문화 생활과 삶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K컬처의 역량을 가지고 이번에 PT에서 보여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그냥 K컬처를 싸구려로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완전히 촌티 나는 거고 뭐 세계인들이 감동하지 않아. 아니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건 둘째 치고요. 이거 PT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